지금까지 저희가 뭘 배웠죠? 데이터 관련 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장애. 무슨 문제였을까요? 이거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디스크가 꽉 차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었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죠? 액티브, 스탠바이. 하나는 액티브 활성 상태로 두고 다른 하나는 스탠바이, 즉 대기 상태로 두는 구조. 그리고 액티브 둘 다 활성 상태로 두는 구조. 마스터 슬레이브, 리드 레플리케이션이라고도 읽습니다. 하나는 마스터로 두고 n개의 DB를 복제본, 즉 슬레이브로 두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설계 오류입니다. 이건 대용량 테이블이나 단일 DB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죠? 파티셔닝, 테이블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샤딩, 서버를 분산시킵니다. 이는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구현 오류입니다. 무슨 문제였나요? 쿼리 지연, 데드락, 레이스 컨디션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했었죠? 쿼리 최적화, select related, prefetch related로 n+1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컬럼만 쿼리할 수 있는 only 기능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최적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락 순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처음부터 락을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대응 방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전 예방 조치라는 겁니다. 문제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취하는 것들이었어요. 액티브 스탠바이는 서버가 다운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파티셔닝은 성능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설계해 두는 겁니다. 락은 데드락 발생하기 전에 미리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발생합니다. 갑자기 몰린 부하에 대응하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부하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 대의 DB가 감당을 못하면 여러 대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분산시킬까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이용해서 레플리카를 늘리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하를 여러 대의 슬레이브로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몰린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조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들어오는 요청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예 DB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캐싱, 레디스 같은 캐시 서버에 자주 쓰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B 대신 캐시에서 바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이트 리밋으로 요청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셋째, 부하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 못하면 큐에 넣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지연시킬까요? 비동기 처리를 사용합니다. 메시지 큐에 넣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보내면 되는 거죠. RabbitMQ와 카프카는 대표적인 메시지 브로커입니다. 메시지 브로커라는 건 애플리케이션 간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실시간 내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넷째,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높이는 거죠. 스케일 아웃은 서버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스케일 아웃하면 스케일 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케일 업은 CPU 코어 개수 그리고 디스크와 메모리 용량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스케일 업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했다고 급하게 스케일 업 해버리면 나중에 트래픽이 다시 줄어들었을 때 다운그레이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스케일 아웃은 스케일 업에 비해서 확장 가능하고 유연합니다. 서버 한 대에서 서버 10대 늘리는 건 쉽기 때문이죠. 그냥 여러 대를 추가해서 부하를 분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PU가 몇 % 이상 넘으면 자동으로 서버 추가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다시 줄어들면 자동으로 서버 제거하는 것도 쉽죠. 비용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무한으로 확장 가능하죠. 정리를 하면 갑자기 몰린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모드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단, 즉시, 그리고 자동으로 말이죠. 만약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략들을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문제를 발견합니다. 개발자가 모니터링 화면을 보다가 DB CPU가 갑자기 90%네 하고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회의가 시작되죠. 결정이 났습니다. 리드 레플리카 추가를 합시다. 그래서 인프라 팀에 요청을 보내죠. 서버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프로비저닝을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서버 생성하고 설정하고 연결하고. 결과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비스가 다운되고 고객들도 이탈하고 신뢰도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들을 자동화한다면
먼저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군가가 모니터링 화면을 꼭 보고 있어야 감지를 하는데 자동화하게 되면 사람이 모니터링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알람이 가거든요. 그리고 즉시 1차 방어를 합니다. 캐시 활성화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트 리밋을 강화한다던가 불필요한 쿼리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몇 분 내에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정책대로 리드윌 레플리카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사람의 판단이 필요 없죠. 바로 부하 분산이 완료됩니다. 새로운 레플리카가 투입되고 서비스는 정상 운영을 유지합니다. 소요 시간은 총 5분입니다. 그 사이에는 사용자는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서비스는 계속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개발자는 아침에 알람 메시지를 받고 리포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새벽에 CPU가 80%를 넘었는지 로그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동 대응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알아서 감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청이 급증했을 때 이를 캐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소스 매트릭, 데이터베이스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당연히 디스크 IO도 모니터링해야 되고 네트워크 대역폭 등 서버의 물리적인 자원 상태를 추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매트릭입니다. RPS란 Request per Second입니다. 1초 내에 얼마나 많은 요청이 들어왔냐를 볼 수 있는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이 갑자기 지연되면 뭔가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러율입니다. 새로 로직을 짜서 어플리케이션을 재배포했을 때 에러율이 갑자기 급증한다면 그 로직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리고 활성 커넥션 수 등으로 애플리케이션 동작 상태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들을 추적하면서 인계값을 설정해둬야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건 경고 단계, 크리티컬 단계, 이머전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각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자동화 플로우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먼저 프로메테우스가 매트릭을 계속 수집해서 그래프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이런 매트릭 수집 오픈소스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니즈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조합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얼러트 매니저가 규칙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설정했던 인계값들을 따져서 어떤 단계인지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크리티컬이면 만약에 CPU가 80% 이상이면 크리티컬 단계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웹훅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긴급 대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직접 쿠버네티스를 구축하셨거나 아니면 AWS, Azure, GCP에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레플리카 셋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캐시나 레이트 리밋이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 TTL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IP당 분당 요청 횟수를 좀 더 낮게 조정을 해서 실제로 시스템의 부하를 낮추는 겁니다. 이 모든 단계는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수동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즉시 판단하고 규칙에 따라서 정확히 대응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장애, 서버 다운, 디스크 장애, 네트워크 장애. 둘째, 설계 오류, 대용량 테이블, 단일 DB 구조로 인한 문제.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오류, 코드 레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장애. 이건 고가용성, HA, High Availability 구성으로 해결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마스터 슬레이브. 여기서 핵심은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를 없애는 것이죠. 한 서버가 죽어도 다른 서버 덕분에 서비스는 계속되는 겁니다. 둘째, 설계 오류에서는 이건 확장 전략으로 해결했습니다. 파티셔닝, 샤딩. 마지막 코드 레벨에서는 Select Related나 Prefetch Related를 사용하면 N+1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컬럼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온리를 사용했습니다. 데드락은 멈춤의 문제였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락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타임아웃 설정했고 제시도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레이스 컨디션 Selected for Update라는 Exclusive 락을 걸어서 해결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사전 조치도 해놓고 요청 몰렸을 때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자동화를 구축하세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학습하세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해야 밤에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창에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DBMS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무에 꼭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